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GS 1순환 이어서 하겠습니다. 1순환 3회입니다. 여러분 1순환 3회.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확실히 길었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볼까요? 소송 상해 대리인, 여러분들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 똑같이 우리 민법에서 배운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구별하자 그랬습니다. 법정 대리인부터 볼게요. 일체의 소송행위, 친권자와 법인의 대표자, 비법인 사단 그 대표자는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다만 후견인은 후견 감독인의 특별 수권이 필요하다는 조문 내용들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인의 유사한 지위, 경기에서 사당으로 송출, 경기에서 경기 남부에서 경기 사당 송출, 경정권,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사망시 중단되는 거고요. 당사자 신문사항, 그 다음에 송달은 무조건 법정 대리인에게, 그 다음에 출석, 대신해서 출석할 수 있더라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우리 친권, 공동 친권을 행사해야 되는 공동 대리의 원칙이 능동 대리이지만 수동 대리, 받는 대리는 각자 대리할 수 있으니까 송달은 1인에게 해도 된다라는 내용들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80조. 요게 180조입니다. 여러분들 송달에 관련돼 가지고 179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 보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친권자 또는 대표자는 뭐예요?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후견인은 뭐예요? 특별한 수권을 받아야 된다. 후견 감독인의 특별한 수권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더라. 요 밑에 소송 종료 행위 요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네 넘어갈게요 이제. 법인 넘어가겠고요. 법정 대리인의 지위. 그 제3자의 지위로서 재척과 재판적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더라. 그리고 판결의 효력도 받지 않는다. 다만 요게 더 중요하자 그랬죠. 경기사당 송출만 아시면 여러분들 사당 송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는 게 참 제가 눈물이 납니다. 이게 조문을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까 해야 되는데 일단 두 문자만 잘 따고 내용만 잘 쓰신 다음에 조문 잘 찾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네, 그래서 수인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동대리더라. 특히 친권자 여러분들 친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한다라고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밑에는 쭉 내려가겠습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수동대리 여러분들 수동대리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예요?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는 180조 내용이 있습니다. vs 임의대리 여러분들 임의대리랑 구별해 주세요. 소송대리인, 임의대리인. 다음에 서면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대리권의 서명 증명까지도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정 대리권의 소멸입니다. 여러분 법정 대리권의 소멸인데 요거 조금 중요해요.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사례로 한번 보자. 그래서 언제 소멸돼요? 우리 똑같습니다. 민법이랑 똑같아요. 우리 본인이 사망하거나 우리 대리인이 사망 또는 성년 후견 또는 파산인데 여기다가 본인의 소송 능력 회복 또는 그 우리 법정 대리인이 자격 상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소멸을 통지하여야만 뭐예요? 그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지하지 않았어. 그럼 여전히 구대리인이 대리권을 소송행위를 하는 거를 막지를 못해요. 그 효과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배신적 속취하 사건 이런 게 발생을 했더라. 그러니까 상대방과 통모해가지고 소를 취하해 청구를 막 포기해 이런 게 가능했더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요 단서 규정을 추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원에 알려진 뒤 요게 원래 통지의 취지가 여러분 통지의 취지 절차 안정입니다. 절차 안정 취지상 통지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요 소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었는데 소멸 사실이 법원에 적어도 알려졌을 때는 뭐는 하지 마라. 요 56조 2항의 소송행위 요거를 이제 소취하 등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취하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요 위에는 읽어 보시고요. 소멸 통지 쪽만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표권이 소멸, 요거 대표자가 잘렸을 때가 대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옛날 판례에 따르면 구대리인이 잘렸지만 통지하지 않은 구대리인이 통보해서 했으면 소취하 등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이걸 유효한 것을 막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개정법은 단서를 신설해가지고 법원에 알려지면 요 처분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소취하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사소송 규칙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통지 전에는 소송행위가 유효해요. 통지 전에는 소송행위가 유효하더라. 심지어 절차가 중단도 안 돼요. 원래 법정 대리인이 사망하면은 중단되는데 중단조차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법정대리인의 지위라는 거 하나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요것도 취인 내용이거든요. 왜요? 대표자 아닌 자가 했다 그러면 무권대리잖아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로서 뭐예요? 그 소송 행위에 효력이 없는데 취인할 수 있더라. 소급표 상고심 가능하다. 보정명령까지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진짜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민법 요게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무조건 소급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는 요 단서가 그 규정이 없으니까 절차 안정상 여러분들 우리는 무조건 소급표고요. 절차 안정 소송 경제상 무조건 소급표고요.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더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원은 대표권이 없어요.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전단 59조 60조에 따라서 네, 눈이 가렵네요. 보정하도록 명할 의무가 있고요. 법원은 그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조문 내용 체크해 주시고요. 자, 소송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 요거 자체가 단문으로 나올 만 하겠더라. 근데 우리는 이 1순환에서는 사례를 위한 내용을 배우기 거기 때문에 요 단문 내용을 막 구구절절 배우지 않겠습니다. 요거 왜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조문이에요. 나오면 조문 싹 비켜주시고요. 다만 판례 대표자에 대한 보충, 법인의 대표자가 없을 때 또는 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보완시 대표권을 보완을 시켰어. 새로 대표자를 뽑았어. 그러면은 별도의 해임 결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례 하나 해주시고요. 또 우리 법인의 대표자가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요 특별 대리인도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특별 수권까지도 필요 없다라는 판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진짜로 싹 다 조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빠르게 조문을 긁어내냐 싸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그 책 내용 한번 싹 읽어보시긴 하셔야 돼요. 네, 이제는 임의대리 원칙과 변호사 대리 원칙. 요건 다시 나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변호사 대리 원칙. 그래서 임의대리인, 여러분들 의사에 기해서 임의대리인이고요. 수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수권행위, 소송상 대리권을 수여하기 때문에 소송행위거든요. 그 소송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여기 인 빠졌네요. 소송 대리인. 그래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을 소송대리인 전화 여러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변호사 대리 원칙. 대리인에 의해서 소송 행위를 하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본인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심리. 이게 더 큽니다. 효율적인 심리라고 하는 체크해 주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밑에 변신 하필 수고에서의 그 변입니다. 여러분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 담당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요. 또 선정 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요건을 추가를 하는 거고 또 뭐예요? 보조 참가 이유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 있더라.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단독사건 1억 이하랑 3천 이하 요거 구별하자 그랬죠.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가지고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뭐예요? 배직형만 되면 얘면 그냥 할 수 있다. 근데 위에 1억 이하 3천 초과 1억 이하면은 특별한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 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업무 처리 보조도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법원의 허가까지도 있을 것 요한다. 요렇게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로 잘 구별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소송 대리권의 원칙, 심급대리 원칙. 우리 심급대리 원칙 한번 배웠었죠? 뭐예요? 90조 2항 3호. 여러분들 우리 시험 친 거에서 90조 2항 3호 조문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조문, 요 조문만큼은 꼭꼭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일체 소송 행위를 할 수 있고 변제 영수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특별 권한을 따로 받아야 되더라. 반소의 제기, 반소의 응소랑 구별하자 그랬고요. 소취하, 취하, 화해, 청구, 포기, 인락 등 처분 행위, 탈퇴까지 포함한다. 다음에 상소 제기.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여기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의 상소의 응소가 어딨냐. 근데 우리 심급 대리의 원칙상 심급이 종료되면 소송 대리권이 소멸하더라. 요거는 꼭꼭 체크하자. 그래서 심급 대리의 원칙 긍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상소의 제기에 상소의 응소도 포함한다 라고 체크하자 그랬죠. 그래서 본인과의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심급 대리 원칙 긍정설이 타당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부활 이슈 요게 문제로 한번 나왔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볼까요? 소송대리 원칙적 권한, 소송행위와 실체법상 사법행위를 모두 포함하더라. 그래서 여기에는 채권의 변제 수령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사법행위를 모두 포함하는데 요 2항 각호, 특히 3호에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볼까요? 소취하 동의는 좋은 거야. 소취하 동의는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수권에 요하지 않고요. 스스로 소취하할 때 그때 특별수권을 요한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밑에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상소에 응소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왜요? 심급대리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 심대라고 적겠습니다. 요 밑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 분께서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 요 불상소 합의도 포함되거든요. 불상소 합의도 요 2, 3호에 포함되는데 요 조문을 삭제해 주시고 조문을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공지 드릴게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건 불항소합이에요. 불항소합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90조 2항 3호는 상소의 제기를 특별수권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응소도 포함되냐? 심급대리 원칙 부정설에 따르면 아니 조문이 제기로만 규정하고 있지 어떻게 그 응소도 포함되어 있냐라고 하면서 하는 그 조문을 굉장히 그 문헌적으로만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뭐예요? 소송 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받은 때 한정된다라고 해가지고 심급대리 원칙을 인정하고요. 우리 핵심 신뢰관계. 저 사람이 졌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또 믿고 맡깁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유래 한 2개 있거든요. 요거에 따라가자. 요거에 따라가자. 심급 이동의 종국 판결이기 때문에 심급 대리의 원칙상 위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져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이겼어. 그리고 내려보낼 때 이 사람의 소송 대리권이 부활하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믿어? 졌잖아. 근데 이 사람의 소송 대리권이 당연 부활한다? 이거는 심급 대리 원칙에도 반하고 뭐예요? 신뢰관계에도 반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 키워드 하나 체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 뭐예요? 이거 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이전 항소심에서 일을 했던 소송대리인은 이후 파기환송된 요 항소심에서도 일을 해주어야 돈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입니다, 여러분들. 다만 다시 올라간 거는 그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 재심도 마찬가지더라. 왜요? 신소제기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네, 2개 남았습니다. 쟁점 2개 남았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들. 소송대리인의 지위와 개별대리 원칙. 요것도 여러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조와 180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180조 봤었죠? 그 법정 대리인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해서 행사해야 되지만 수동대리, 받는 대리는 뭐예요? 각자 대리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180조에 따라가지고 송달도 한 명에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 임의대리인인 소송대리인은 93조에 따라가지고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각자 대리면은 각자 얘도 대리하고 얘도 대리하니까 모두 송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문상 충돌이 발생하네 요 지점을 파악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송달 180조에 적용이 없다라는 게 판례의 결론이고요. 각각 송달해 주어야 하지만 판결 정보는 송달시로부터 항소기간, 상소기간이 진행하는데 최초 송달시 효력이 발생해서 이때부터 뭐예요? 상소기간이 진행하더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자의 지위로서 경정권의 경정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체크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소송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여러분, 여러 소송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요게 여러분들 다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요 내용들은 키워드 위주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남은 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93조가 적용될 때는 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키워드 하나 찍어주시고요. 그러니까 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여러 소송대리인 93조 때문에 180조 적용 여지가 없다. 요거 하나 처음에 1단계 체크해 주시고 2단계 뭐예요? 각각 송달해야 되고요. 다만 효력은 1인에게 최초 송달 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항소기간이 진행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 증명 저도 다 낸다 그랬습니다. 법원에다가 다 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여러분들 거래 안전상 상대방의 선악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신뢰보호, 거래 안전, 외관 형성의 자기 책임이라는 그 표현대리가 우리 소송 절차 안정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원고나 피고가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소송 행위의 효력을 유효 무효로 바꿔버리면 절차 안정이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적용이 안 된다는 절차 안정, 부정 요 하나 체크 잘 해주시면 요 나머지 내용들을 싹 다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소송행위, 무권대리면 뭐예요? 그 소송행위가 무효더라? 그러니까 추인, 다만 유동적 무효로서 추인할 수 있고요. 소급표도 인정되고요.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고요. 방법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전부 추인이 원칙이나 일괄 추인이 원칙이나 일부만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한 뭐예요? 소송에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없는 행위만을 제외하고 추인할 수 있더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소송 행위의 유효권이겠죠. 그래서
추인에 관련된 내용도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가볍게 살펴보신 다음에 소송 요건이더라. 그래서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요. 무권 대리인이 출석하더라도 그 관여는 배척 당연하죠. 소송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불출석되는 겁니다. 다음에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그걸 판결 이유 중 있다고 인정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흥결 힘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정하고 소각화 판결. 우리 앞에 법정 대리에서 봤었죠. 그래서 간과 판결 이재적이 아니니까 당연무효가 아니다. 상소와 재심으로 다툴 수 있더라.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다만 판결 후에 추인 있으면 그 하자가 싹 치유되더라.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싹싹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 밑에 판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핵심은 표현 대리인데요. 여러분들 소송 경제에 반한다. 인정하자. 인정해서 소급하게 유효로 만들자. 표현 대리 인정해서 유효로 만들면 뭐하러 다시 그 소송 행위를 하냐. 그냥 인정해서 유효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송 경제에 따라 긍정하는 입장.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더 특이합니다. 뭐 알고도 방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알고도 이런 말이 우리 소송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여지라 그랬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용의 절충적인 입장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 될 수 없다.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없다. 왜요? 여러분들 상대방의 선의 악의에 따라 가지고 소송 행위의 유효 무효가 좌우돼 버리면 뭐예요? 절차 안정을 해야 할 우려가 너무 크더라. 그러니까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더라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4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